혹시 착하게 굴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나요?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점점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진 않나요? 제가 알고 지내는 72세 김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착하고 배려심 많아서 주변에서 다들 좋아했죠. 하지만 착한 게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변화를 주었더니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더랍니다. 오늘은 겉으론 순해 보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순하고 친절해 보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말수가 적지만 할 말은 확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대화 중에 말이 많고 활발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데도 묘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말수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겉으로 보면 착하고 순해 보이지만 이들은 절대 아무 말이나 쉽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듣고 관찰하면서 보내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를 해도 더 무게감이 있고 신중한 사람이란 인상을 줍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예를 들어볼까요? 할머니는 평소에 동네에서 친절하고 조용한 분으로 통했어요. 항상 이웃들과 살갑게 인사하고 시장에서도 상인들에게 깍듯이 대했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작은 부탁을 하다가 점점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대뜸 순자 씨 우리 개 좀 맡아줘요. 남 바빠서 못 키우겠어. 라고 했대요. 그전 같았으면 거절도 못하고 억지로 받아줬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아, 그건 안 돼요. 제 시간과 공간도 중요하니까요. 한마디로 끝. 변명도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니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말수가 적어도 중요한 순간에 할 말을 확실히 하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화가 났는데도 흥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누군가 무례하게 구거나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편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화가 나면 바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커지거나 말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은근히 무서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화가 나도 감정을 겉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대신 조용히 상대를 응시하거나 천천히 말을 꺼내죠. 이런 태도는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줍니다. 제 이웃에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 할아버지는 항상 온화하고 친절한 분이셨죠. 동네에서도 예의 바르고 점잖은 어르신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분일수록 쉽게 화를 낼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젊은 사람들이 가끔 할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실례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가게에서 할아버지가 줄을 서 있는데 젊은 남자가 대뜸 새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거기요, 줄 서세요 하면서 바로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김 할아버지는 전혀 흥분하지 않고 그 젊은 남자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이, 원래 이렇게 남의 순서를 빼앗는 게 습관이요. 순간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새치기를 한 남자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죄송합니다. 하며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이처럼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 흥분하지 않는 것이 더 강한 힘을 가질까요? 흥분하면 상대가 우위를 점합니다. 만약 김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젊은 남자는 뭐야,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래? 라고 대꾸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는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차분한 사람은 더 신뢰받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즉흥적인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차분한 사람은 이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줘서 더 신뢰받고 존경받습니다. 조용한 위압감이 더 무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더 강한 존재감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일단 침묵하라. 화가 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3에서 5초 정도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질문을 던져라. 김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게 습관이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짧고 강한 질문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어 보세요. 셋째, 목소리를 낮춰라. 화가 날 때일수록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목소리를 높이면 감정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면 더 신뢰감 있고 무게감이 생깁니다. 넷째, 미소를 지어라.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신가요? 같은 말투를 써보세요. 상대는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쉽게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본능적으로 흥분합니다. 그런데 흥분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순해 보여도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존재감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다음번에 화가 날 일이 생기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가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강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자주 걱정하시나요? 혹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실패자로 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거나 남들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은근히 무서운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들의 평가보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상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순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셨어요. 할머니 세대에서는 여자들이 결혼해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나는 결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친척들이 여자가 왜 사업을 하냐며 손가락질했어요.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너 너무 무모한 거 아냐? 하며 걱정했죠.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가게가 점점 번창했고 오히려 그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찾아와 역시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남들 말 들었으면 지금 나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야.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다가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결국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친구들은 다들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누군가는 삼성,
누군가는 현대, 누군가는 은행에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전혀 다른 길을 원하고 있었어요. 대기업이 아니라 작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작은 회사를 선택하면 남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가족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고민 끝에 저는 결국 마음이 이끄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주변의 평가에 휘둘렸다면 저는 아마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남들 시선 때문에 원치 않는 선택을 하려 하진 않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왜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일까요? 자신만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유부단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 자신감을 보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받으면 위축됩니다. 하지만 무서운 사람들은 남들의 칭찬이나 비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들은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엔 남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끝까지 자기 길을 간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을 정하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요. 둘째, 비판을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마세요. 건설적인 비판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단순한 험담이나 시기심에서 나온 말이라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셋째, 결과로 증명하세요. 처음에는 손가락질 받아도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의 시선보다 긴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넷째,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가세요. 지금 남들 눈치 보며 내 길을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는 내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번째 특징으로 무서운 사람들은 먼저 친절을 베풀지만 선을 넘는 사람과는 단호히 인연을 끊습니다. 착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이 무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조건 참거나 호구처럼 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먼저 친절을 베풀지만 그 친절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착하고 친절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늘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다면? 혹은 갑자기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면? 왜일까요? 이들은 무조건 참거나 호구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에는 친절하지만 그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차 없이 선을 긋고 단호히 인연을 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과 호구를 착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돕지만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반면 호구는 자신이 손해를 봐도 참고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은근히 무서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선 먼저 친절을 베풉니다. 처음부터 차갑게 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잘 들어주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끊습니다. 상대가 계속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이런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평소에 참 친절하셨습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반찬도 나눠주시고
손주들을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한 이웃이 자꾸 할머니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할머니,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더니 나중에는 이거 해주셔야죠. 하며 요구하는 태도로 변했죠. 그러자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행동을 바꾸셨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딱 잘라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할머니에게 부탁하지 못했고 다른 이웃들은 오히려 역시 김순자 할머니는 대단하다 하며 존경하게 되었죠. 이처럼 착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은 그 친절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대합니다. 무섭고 단호한 사람도 처음부터 차갑게 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대를 관찰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친절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이용하려는지를 파악하죠. 그러나 내 친절이 이용당한다고 느끼면 선을 긋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감정을 섞지 않고 단호하게 대하죠. 또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선을 알립니다. 더 이상 따뜻한 말투로 대하지 않고 거리를 두거나 최소한의 대화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스스로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호의는 한 번만 보여주고 반복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같은 부탁을 반복하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하세요. 싫어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부탁을 들어주기 싫으면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직접적으로 나 너랑 안 놀아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예전보다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스스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급하게 당황하고 실수를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편인가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게 되죠. 위기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당황하고 허둥대며 실수를 하진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황하는 사람과 침착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무서운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합니다. 이런 태도가 그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죠.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에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큰 위기를 맞닥뜨린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가게 앞에서 넘어져 다쳤고 아이의 부모가 화를 내며 와서 따졌죠. 누구라도 당황했을 겁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전혀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아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급하게 변명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차분하게 대처하자 처음에는 흥분했던 부모도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결국 아이의 부모는 오히려 사과하며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라고 말했죠. 이처럼 위기에서 냉정한 사람이 결국 상황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냉정함에서 진짜 강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위기에서 쉽게 당황하는 편이라면 다음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에서 5초간 조용히 있어라. 위기가 닥쳤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몇 초간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라. 감정이 아니라 해결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하라. 위기에서 냉정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천천히 말하면서 상대를 압도하죠. 감정적인 말 대신 논리적인 말을 하라. 변명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에게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대신 일단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내가 흥분하면 상대가 유리해진다는 걸 기억하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리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냉정함을 유지하면 상대가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순해 보여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말수가 적지만 할 말은 확실히 합니다. 둘째,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상대를 압박한다. 셋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며 주변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넷째, 먼저 친절을 베풀지만 선을 넘으면 단호히 끊습니다. 착한 사람이지만 호구는 아니다. 다섯째, 위기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도한다. 이 5가지 특징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평소에 쉽게 흥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차분한 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법을 잘 지켜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